회의실 문은 두꺼웠다. 방음이 완벽한 건 아니어서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은 간헐적으로 단어 몇 개를 주워 들을 수 있었다. 일정 책임 원칙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큰 고성. 그날 오후 MBN 본사 상층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긴급 회의는 시작부터 기류가 무거웠다. 이미 사전에 조율이라는 이름의 줄다리기가 여러 차례 오갔고 관계자들 사이에는 오늘은 결론이 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었다. 문제는 결론을 원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회의가 1시간 가까이 흐르던 무렵 방 안에서는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다. 누군가는 그건 약속과 다르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눈길이 여러 번 오가고 물이 몇 번이나 리필됐다. 한쪽 벽면에는 편성표와 일정표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수정된 계약서 초안이 빨간 펜으로 덧칠된 차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 던져졌고 다음 문장은 훨씬 더 날카로웠다.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손태진은 잠시 말을 이르는 듯 보였다고 한다. 수초간의 침묵이 지나자 그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바닥에서 짧고 거친 마찰음이 났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뒤의 정적은 오히려 더 컸다. 복도에 있던 누군가는 그 장면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갈등의 핵심 일정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 조율이었다. 방송 녹화 사전 제작, 라이브 출연 라디오 행사, 스케줄까지 하나만 삐끗해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다. 특히 주간 편성과 대형 기획 프로그램이 엮이면 한 번의 변경이 수십 명의 시간표를 재조립하게 만든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날 회의의 진짜 쟁점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였다. 즉, 일정 조정의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상호 신뢰의 규칙이 핵심이었다는 것. 사전에 합의된 원칙이 있었는데 중간에 해석이 달라졌다는 주장. 현장 상황이 급변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했다는 반박.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 제작 일정은 개인의 사정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 이 네 가지가 회의 내내 맞물리며 마치 매듭처럼 더 단단해졌다고 전해진다. 한 방송 제작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일정 문제는 숫자와 시간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었어요. 나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죠. 양보라는 단어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회의가 길어질수록 양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양보는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단어다. 양보가 누적되면 어느 순간 한쪽은 배려라고 느끼고 다른 쪽은 당연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균형은 깨진다. 손태진의 격분은 그 균형이 깨졌다고 느끼는 순간 튀어나온 반응처럼 보였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이 방식이 옳지 않다는 지점을 문제 삼았고 그 지점이 회의실의 온도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그는 말을 아끼는 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렇기에 회의실을 뛰쳐나갔다는 장면은 주변에 더 큰 충격을 남겼다. 말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보다 조용했던 사람이 한번 크게 움직이는 장면이 더 강하게 각인되기 마련이다. 현장 스태프들이 느낀 불안, 오늘 결론이 안 나면 회의실 밖의 사람들은 결론을 기다렸다. 결론이 나야 촬영팀이 움직이고 스케줄이 확정되고 홍보팀이 문구를 만들고 현장 스태프가 잠을 잘 수 있다. 방송은 창작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공정이다. 그 공정의 어느 한 단계가 멈추면 도미노처럼 여러 단계가 무너진다. 가상으로 구성된 취재진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오늘 결론이 안 나면 내일 아침 콜타임이 바뀐다. 콜타임이 바뀌면 카메라 조명 동선이 바뀐다. 동선이 바뀌면 출연자 리허설이 바뀐다. 리허설이 바뀌면 라이브의 안정성이 바뀐다. 누군가가 문장 끝에 덧붙였다. 결국 시청자가 느낀다. 그날 회의실의 고성은 감정의 폭발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 불안의 압력이 한계에 닿았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뛰쳐나간 뒤의 12분, 복도의 시간이 더 무거웠다.
회의실을 나온 손태진은 곧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고 한다. 복도 끝 창가 근처에 잠시 멈춰 섰고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는 대답하지 않다가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단지 자존심이 아니라 책임에 가까운 어조였다고 전해진다. 연예 산업에서 이름은 브랜드이고 브랜드는 신뢰다.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행동을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방어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이후 12분가량 회의실은 재정비에 들어갔다. 누군가는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서류를 다시 펼쳤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기 위해 방을 나갔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회의실은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누군가의 체면이 아니라 제작의 현실을 위해서. 회복의 언어가 필요한 순간, 갈등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맞았나가 아니라 어떤 언어로 회복하나다. 방송 현장에서는 이를 회복의 언어라고 부른다. 회복의 언어는 사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해를 정리하고 기준을 합의하고 다음번에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언어다. 회의실 안에서 오간 것으로 설정된 대화에는 이런 종류의 문장이 포함돼 있다. 오늘 여기서 기준을 정리하자. 당사자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제작의 안전을 위해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자. 서로의 리스크를 문서로 명확히 하자. 이 문장들은 차갑지만 동시에 문제를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 감정의 언어가 폭발했다면 그 다음은 구조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야 누군가의 분노가 사건이 아니라 변화로 남는다. 팬들의 반응 걱정된다 와 지지한다 사이. 가상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빠르게 갈렸다. 건강 괜찮냐는 걱정. 그 정도면 참다가 터진 것 같다라는 추측. 어떤 상황이었든 폭발은 아쉽다라는 신중론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 간다라는 지지까지. 특히 팬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저만 반복됐다. 사실을 모르니 단정하지 말자.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상처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팬들은 진실을 원하지만 동시에 상처 없는 결말을 더 원한다. 그 간극에서 루머는 잘하고 과장된 내러티브는 쉽게 클릭을 모은다. 그래서 더더욱 당사자의 침묵은 무겁고 공식 입장의 한 문장은 더 무거워진다. 방송과 관계자의 말 폭발은 종종 마지막 신호다. 한 가상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정리했다. 회의실에서 사람이 폭발할 때는 그 사람이 감정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협상 방식이 누적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말해도 되겠지라는 기대가 여러 번 어긋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요. 뛰쳐나간 건 종종 마지막 신호입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말은 섬뜩하지만 정확하다. 갈등은 흔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조직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방식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만큼이나 출연자의 마음을 좌우한다.